월수금 그 아침 11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안녕과 전요 그 다음에 오늘은 함익병의 안전 한 빵빵. 네, 빵빵. 자, 두 번째 주제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가 눈앞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자유롭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월 15일 날 저희가 100회입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을 많이 모시진 못할 것 같고 이 한 10분 많으면 10분 7분 이 정도밖에 못 모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면은 그날 저희가 점심 제공 아주 조촐하지만 저희가 늘 먹는 점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을 하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하고 만나는데 이제 포커스를 줘야 될 아주 이거를 두 개를 봐야 될 게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워싱턴에 있는 이제 제 친구들 이제 그 미국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은이 중국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가. 종전선 협상에 중국이 꼭 끼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주한미군 철수의 그 말하자면 레일을 깐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문의신이 나타나느냐, 미국의 재무장관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봐야 된다. 근데 문의신이 안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미국이라든가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없을 거다. 즉 스몰 딜로 남북 경협으로 하나의 모양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제가 들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 두 분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 이제 네. 뭐 보수적인 쪽에서는 종전선언이 바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뭐 연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별개 문제라고 저는 봐요. 예, 종전선에서 평화협정까지 연결된다는 얘기는 아마 북한이라는 정권을 우리가 말하는 북한 정권이 아니라 한반도 북부를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개입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거는 유엔사의 그러니까 이제 유엔사 자체에 네. 존속 기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지금 아까 그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네.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는 중국 끼지 말라는 얘기고 유엔사 종전선언만으로도 아마 저기 유엔사의 존속 법적 기반은 아마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데 주한미군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있으면 주둔하는 거고요. 그네들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기들이 철수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그거죠. 우리를 위해서 쟤네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하면 존재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는 네. 이제 우리가 아니요. 필요하니까 절실을 하고 이제 트럼프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단아 같은 매버릭이라는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필리핀이 오늘 왜 저렇게 됐는가? 그 다음에 베트남이 오늘 왜 저렇게 됐는가? 오늘 그 스미테리가 조선일보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스미테리는 김정은에 대해서 그동안에 김정난 암살이나 이런 데서 BBC하고의 그 다큐를 찍으면서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안영환 원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사볼게요. 네. 아니 이제 우리 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한미군 미군이 필요하면 빠지고 미군이 필요하면 주둔하고 네. 필요 없으면 빠지는 겁니다. 네. 뭐 왜 미군이기 때문에 미국 워싱턴의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던데 그럼 미군의 뜻대로 우리의 운명을 맡겨둘 것인가에 이제 여기가 핵심이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주한미군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나가고 싶더라도 우리는 붙잡아 둬야 될 그런 네. 상황인 것이죠. 그게 현재 동의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제가 미국 없는 세상을 이제 세계를 네, 읽는 네. 이유 중에 하나 또 그런 맥락이 이제 우리 한 박사님 나오기 전에 우리 이야기는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네. 어디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한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에 미군이 주둔한 것은 미국 200년 역사에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미국의 정상적인 국가 운영 행태로 본다면은 유라시아 대륙에 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군은요, 그러니까 영미계 국가들은요, 유라시아 대륙을 통제할 때 봉쇄를 통해 통제합니다. 굳이 대륙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군이 영국을 들어오려고 할 때 영국은 대륙 봉쇄를 통해서 나폴레옹군을 퇴치하고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유라시아 대륙의 맨 서쪽과 동쪽 끝에 영국과 일본이 있으면 유라시아 대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미국의 기본 시각입니다.
굳이 한국에 미군이 있을 필요도 없다고 보는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엑시트 라인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안 나간다. 이제 우리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미군 나간다. 그래, 너네 이익에 맞게 잘 나가라. 그럼 우리 자주자기 살게. 그러나 그러기에는 우리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미군은 당분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나가겠다는 애들 또 야 뭐 주더라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너무 우리가 미군이 뭐 나가면 어쩌겠나 이런 시각은 이제 우리한테 아직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다만 그리고 이제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기들이 네. 인식을 하면 있는데 무게를 실을 거고 자기들이 전혀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아무리 붙들어도 나갈 거예요. 근데 근데 그러니까 제일 그 중요한 가치를 건 우리가 조금 이제 보여줘야죠. 그 말씀을 최근에 정리를 할게요. 네. 자, 두 분 얘기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했던 발언이라든가 두 권의 책에서 보면은 주한미군 철수가 궁극적으로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궁극적인 게 아닌 상황으로 종전선언을 통해서 올 수가 있는 거죠. 즉 트럼프는 돈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부자 나라에다가 돈을 대주면서 안보를 지켜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생명을 바쳐가지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 한반도 선언에 대해서 발목 잡는 보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목 잡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애국 보수들 비롯해갖고 여전히 남북관계와 북미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 보수들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역사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서겠다. 참 이 두 가지 얘기는 포용 경제는커녕 포용 정치도 전 힘들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함 원장이 얘기했던 한반도 중심에서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인가 간략하게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한반도 아유 갑자기 제가 지금 저 댓글 읽다가 제가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하세요. 네, 네. 자, 우리가 이 동북아 구도화에서 우리 자리를 꼿꼿이 지키려면 우리는 고슴도치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자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설사 사자가 된다 하더라도 저기는 아마 10배쯤 큰 사자들이 주위에 3마리나 있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절대로 남이 잡아먹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지려면 똘똘 뭉친 고슴도치는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내 문제, 한국 내에서만 하더라도 북한은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일본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중국이나 미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합일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번 뭐 개헌이나 이런 얘기 계속 나올 때라도 항상 합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범위는 크게 휘둘리는 그 진폭이 좀 작은, 그래서 10년, 100년을 두고 쭉 우리가 지속해야 될 외교 안보 정책 플랜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이 이해가 네. 잘 안 돼요. 뭐 합의를 해갖고 외교 안보 정책을 아니요, 하자고 합의라는 했다가 말- 아까는 정권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이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자,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있으니 그 권한에 맞춰서 자기가 왼쪽으로 좀 가고 싶으면 가되, 그러나 너무 왼쪽은 곤란하고 너무 오른쪽 가는 것도 곤란하니 나는 그런 게 우리 양당이, 우리가 어째 양당제잖아요. 양당의 핵심 수뇌부들한테는 공유되는 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이 걱정할 정도까지 됐으면 곤란하다. 국민이 걱정하고 있죠, 아니, 지금. 한 네. 원장님 말씀에 저도 이제 공감합니다. 이제 외교 문제에 관한 한,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한 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북한이란, 김정은이란 북한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예요. 변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상수 때문에 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굉장히 진폭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하고 차이. 미국도 근데 요즘 외교 정책에 관해서 시각이 요즘 커져요. 이상해졌어요. 커져요. 그런데 뭐 중국도 당장 영국도 마찬가지죠. 블랙시트 가지고 네. 막 싸우는 건 마찬가지인데, 정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민적 합의상 하에 외교 정책을 써가고 안보 정책 써가면 좋은데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게 현실 세계적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튼 바람직한, 그게 정말 소망적 사고인데 이제 힘들다는 것. 그런데 이제 현재 저는 북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것. 저는 여기에서는 소망적 사고보다는 현실, 또 현실, 체크하고 또 체크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 그리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꿈은 똑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결과나 제가 꿈꾸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국민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그 결과는. 비슷하죠. 네. 네. 그러나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틀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현실 또 현실, 체크 또 체크 해야 된다고 본다는 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죠. 네, 자 아까 김재기님, 그 다음에
김주영, 엠마님 제가 분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한원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 많이 버는 의사, 그 다음에 네. 아들을 외국 보내고 그 다음에 의리의리한 화랑까지 해주고 뭐 다 잘 아시네요. 저도 놀랐어요.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런 건. 한원장님한테는 얘기해드렸어요. 결국 당신은 일주일에 3번만 진료를 하니까 심심하니까 지금 강남 좌파로서 나을 숟가락을 시절에. 놓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답해주세요. 네. 그런 건. 그러니까 저는 아니요, 예, 저는 재밌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1961년도에 태어났어요. 네. 태어나서 지금 60 가까이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에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만일에 평양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꼴을 하고 살겠어요. 맞아요. 이 제도만큼 더 소중한 제도가 어디 있냐는 거죠. 지켜야 되고 저는 잘 누리고 살았어요. 나는 내 자식들도 또 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태극기 부대나 뭐 이런 분들이 다 애국하고 나라를 아끼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양극단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쳐버리면 가운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오른쪽 왼쪽 손이 같이 이렇게 맞아야 살아가는데 왼손잡이를 하도 오른손 없으면 못 살고 오른손잡이를 해도 왼손 없으면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보수가 그래도 양보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진보는 진보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그러해요. 고로 우리가 고기를 먹고 사는 게 나는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진보는 소금 정도 역할을 한다고 봐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짜서 묽히고 안 좋아요.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소금을 쳐서 먹어야 맛있는 거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우리가 어차피 권력을 내줬다면 다음번에는 올바른 보수가 갖고 와서 이익 집단의 보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보수를 해서 나라를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나라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제가 누가 들으면 쟤 완전 좌파 꼴통이구나 강남 좌파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양보 없이 우리가 표를 가져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수가 뭐 그러니까- 양보할 것도 없고요. 가진 아니, 것도 근데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사회를 예, 볼게요. 예. 오늘 하도 세 분이 난리를 쳐가지고 세 사람이 난리치면 안 되니까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좌파에게 우리가 정권을 맡긴 지 2번의 경험, 그러니까 뭐 3번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하지만은 두 번이죠. 저는 2번이라고 네. 봅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양쪽 뭐 날개가 있어야지 좌우의 날개로 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환상인가를 많은 분들이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소주성을 통해 가지고 바로 소주성이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집권을 위한 유일한 무기다. 이걸 끝까지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안 원장님, 네.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네. 보수가 고기이고 진보는 뭐 좌파는 소금이다. 맞습니다. 한국 현실상에서는 보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의 좌파 이른바 진보 세력의 무능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의 좌파 진보는 오리지널한 정상적인 좌파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전 세계 진보 좌파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한국의 좌파는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진보 좌파가 글로벌 세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국수주의에 묻혀 있는 게 한국의 좌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좌파는 과거 조선말 유정청 사파의 후손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느낌. 네, 그래서 그 어찌됐든 이 세계가 열려 있는데 외눈박이로 세계를 보고 그 시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무능한 집단, 아직까지는 무능한 집단입니다. 좌파가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서 세계를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을 때 그때는 저 좌파가 얼마든지 집권이 좋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좌파는 소금만 치면 되는 겁니다. 소금만. 그래서 중심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보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 100% 공감합니다. 네, 김정민님이 자기는 소금 안 치고 고기 드신다고. 뭐 나눠 먹어도 됩니다. 네, 이거는 재밌어서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네. 최고객님께서 합리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또 아까 이렇게 후원해주셨는데 이게 지워졌네요. 다시 한번 저희가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벌써 11시 52분인데 어이구. 우리가 주제가 2개가 더 남아있어요. 네, SSK님이셨구나.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란 이름 아래 정치적인 보복을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이 남미 사회주의의 큰 판을 짜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의심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게 한 말씀씩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주의적이죠. 사회주의적인 정착으로 가고 좌파의 뭐 파퓰리즘으로 가고 있는 건 맞죠. 오죽하면 뭐 이웃구 구청장이 같은 당인데 그러니까요. 제발 현금 갖다 주는 일은 좀 그만합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중요한 건 그래서 표를 얻어서 권력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도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고요. 그러려면 정말 오른쪽에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 권력을 가져올 수 없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숫자로 싸우는 겁니다. 네. 민주주의는 말로 싸우는 짧게. 거예요. 네, 고로 상대방 아주 왼쪽에 가 있는 사람은 설득이 불가능하지만 스윙 보트를 하는 사람들이라도 아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찍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내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후보를 내놓고 우리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야지. 네, 짧게. 에, 시대 지나간 사람 자, 같은 애서 아니, 그러면 아니, 못 이긴다는 아니, 거예요. 저도 100% 짧게. 공감해요. 네. 저 말씀은 이제 자유한국당 우리가 네 번째 주제에서 이야기할 네. 이제 주제를 미리 이제 말씀해 네. 주셨는데 맞습니다. 보수든 뭐 진보든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보수가 많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죠. 그건 그리고 이제 사실이죠. 현재 네. 보수가 그렇다고 뭐 현 집권세력이 잘못한다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냉철하게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보수가. 그래야지 선거는 51대 49 게임이고 중독을 끌어야 되는 게임이니까. 질문이 그거예요. 네. 베네수엘라라든가 남미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답을 해주세요. 그걸 막으려면 네, 아니 네. 여기 답을. 네. 네. 사회자 말을 좀 들으세요. 네. 네. 자, 베네수엘라로 갈 가능성이 있지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 운영이요. 과거 현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엄청나게 잘했다고 박수 쳤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과거 KBS가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남미의 영웅이라고 최근에도 보도를 했어요. 지금도 나오죠. 최근에도 얘기를 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베네수엘라 저기 잘못된 것은 미국의 봉쇄 때문이다. 이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잘못된 건 미국의 봉쇄 때문이다. 이게 장현적인 이제 뭐 정북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인데 아마 그런 시각으로 보고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또 베네수엘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제가- 지적을 우리가 계속 한다면 제가 한 뭐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릴게요. 네. 자, 작년에도 세수가 25조가 또 추가로 걷어졌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세금을 걷었는데 특별하게 경제가 좋아지다는데 25조가 더 걷어졌어요. 네. 그렇지 세수- 않았어요. 아니, 아유 참. 세수가 되게 좋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수가 좋아진 게 아니라 지금 세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국세청 분을 제가 만났어요. 이게 세금을 아우. 탈탈 털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짧게. 예. 짧게. 그래서 맞아요. 25조를 걷어가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이 쓸 가처분 소득이 줄어요. 그럼요. 그래서 내수는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그 돈을 갖고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갖고라도 퍼먹었지만 우리는 그거 빨아먹는 건데 그러면 과연 그 버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탈탈 틀리면서 노동을 하고 사업을 하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과연 퍼줄 돈이 남을 거냐는 얘기죠. 그게 그런 걸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 지원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